이번 시간에는 10장 3절 편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배웠던 미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이 개념이 3변수 함수도 4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그 이상으로 4개, 5개, 6개 그 이상이 있어도 다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법을 모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적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편미분 계수라는 것부터 정의를 할게요.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 이변수 함수를 fxy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럴 때 편미분 계수 또는 편도함수 또는 편미분한다라는 용어, 이런 것들은 변수가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 여러 개라는 건 2개 이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변수가 여러 개 있지만 그 변수들을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수로 고정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하나만 움직이니까 사실은 1변수 함수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변수 함수를 얘기하면 이변수 함수는 변수가 2개 있으니까 x와 y, x만 움직일 수도 있고 y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3개 있다 그러면 그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 2개는 고정시키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변수 함수로 돌아와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x만 먼저 움직여 볼까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y 하나가 남았고 이 남는 것은 다 고정시킬 거니까 y는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y를 그 고정시킨 상수를 b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변수 함수에 여기 y라는 변수가 b로 고정이 되었으니까 fxy는 fxb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x만 움직이지요. 그러니까 fxb 이런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x만 움직이니까 이제는 이것이 일변수 함수인 것처럼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x만 가지고 있는 일변수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g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gx는 이제 일변수 함수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운 대로 이것의 미분계수 그리고 또 그 함수의 도함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gx라는 이 함수가 a라는 점에서 x가 a일 때라는 뜻입니다. 여기 변수는 x니까 x가 a일 때 미분계수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 미분계수를 우리가 이 이변수 함수 fxy에 대해서 a, b라는 점 여기 y는 b로 고정된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x의 값은 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b라는 점이 생긴 거죠. a, b에서 x가 움직였죠? 움직임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를 줍니다. x에 대해서 즉 움직임 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f의 편미분계수다 이렇게 불러요. gx의 미분계수 계산한 값을 f라는 함수의 편미분계수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x가 움직였으니까 움직임 변수를 여기 이렇게 함수 기호 f 밑에다가 작게 써줍니다. 그래서 fx 이런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AB에서 계산한 거니까 AB에서 계산했다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AB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편미분 계수를 fxab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fxab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gx라는 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죠. x를 변수로 갖는 1변수 함수 gx의 a에서의 미분계수 우리가 기호로 g'(a)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리고 이것의 정의도 알고 있죠? 이것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a 플러스 h 마이너스 ga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gx가 fx, b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x의 값을 바꿔주면 여기 x의 값을 바꿔서 f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ga 플러스 h는 여기 x의 값이 a 플러스 h니까 여기 f의 x 값을 a 플러스 h로 바꾼 거죠. f a 플러스 h b 그렇죠? ga라는 값도 마찬가지 여기 a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 a를 대입해요. fab 그렇죠? 자, 그래서 fxab라는 이 값이 실제로 이변수 함수 f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런 극한으로 표현된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b 마이너스 fab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fx, x만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y의 값은 b로 고정시켜요. 여기도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x의 값은 a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0으로 가는 h를 가지고 a부터 a 플러스 h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a 근처에서 움직이죠. a부터 a 플러스 h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f라는 이변수 함수의 x에 대한 편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로의 편미분계수가 존재하면 x로 편미분할 수 있다. 즉 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x로 편미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의를 이제 이렇게 극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시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계수라는 것은 어떤 접선의 기울기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편미분계수 똑같이 하나를 고정시키고 일변수 함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똑같은 값으로 정의를 해준 거니까 편미분계수도 어떤 접선의 기울기라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편미분계수는 그러면 어떤 곡선의 어떤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일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y를 b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럼 3차원 공간에서 y는 b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y의 값을 b로 고정시켰다라는 것은 여기 x축, y축, z축이라고 하고 여기 이 값을 b라고 하면 y는 b 이렇게 두 개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평면이죠. 이 평면의 식이 y는 b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y는 b라는 평면으로 이거 평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평면으로 z는 fxy 이 곡면을 칠 때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ab라는 것은 곡면 z는 fxy를 평면 y는 b로 절단했을 때 생기는 곡선, 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이 곡면과 이 평면으로 쳤을 때 단면이 되는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곡면이 주어져 있다고 할까요? 예, 이 곡면을 z는 fxy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y는 b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면이라고 했죠. 이 평면으로 이 곡면을 쳐내면 예, 이렇게 곡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곡선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한 건데 이 곡선의 식은 z는 fxy 그것을 y는 b로 쳤으니까 z는 fxb가 되겠죠. 이런 곡선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고정됐으니까 b로 고정됐으니까 이건 변수 하나만 움직이니까 곡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x의 값을 a로 주었어요. 여기 a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이
지금 XY 평면에서 X좌표가 A고 Y좌표가 B. 그렇다면 XY 평면에 있는 점이니까 Z는 0. 그렇죠? A, B, 0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써 올렸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이 있죠. 곡선 위에 점. 이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수 함수는 변수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조금 전에는 x를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y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예, 이번에는 y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y만 움직인다라는 것은 나머지 x는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변수니까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정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를 a로 고정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1변수 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2변수 함수에서 x가 a로 고정이 됐으니까 f(a, y) 이렇게 생기죠. y만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y 하나를 변수로 갖는 1변수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 1변수 함수도 이번에는 y가 b일 때 그때 미분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미분계수를 우리가 a, b에서 y에 대한 f의 편미분계수다 이렇게 불러요. y만 움직였다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기호를 씁니다. 예, x 대신에 y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fy, ab 이렇게 표기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똑같이 정의를 볼까요? fy, ab는 역시 gy를 가지고 미분계수로 정의한 거니까 g'b가 되죠. 그렇죠? 근데 g'b 1변수 함수의 미분계수니까 이렇게 정의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b 플러스 h 마이너스 g b.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번에는 이 g라는 함수가 y만 움직이는 거니까 x는 무조건 a로 고정돼 있고 y의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b 플러스 h에서 b로. 그렇죠. 해서 g b 플러스 h는 f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f a, b 플러스 h. gb는 f를 가지고 표현하면 f a, b. 그렇죠. 예, 그래서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fy, ab는 사실은 이변수 함수 f를 가지고 그대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b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b.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변수 함수 f는 y에 관해서 a, b에서 편미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y에 관해서 a, b에서는 편미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역시 1변수 함수의 미분계수라는 걸 이용해서 똑같이 정의를 한 거니까 역시 어떤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x는 a를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는 a라는 것도 이번에는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 z축이라고 하면 여기 값을 a라고 하면 x는 a 이렇게 두 직선이 만드는 이 평면이죠. 그렇죠? 이 평면의 식이 x는 a입니다. 그러니까 z는 fxy라는 이 공면을 이번에는 x는 a라는 평면으로 절단했을 때 생기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역시 이렇게 z는 fxy라는 공면이 있을 거고 여기 y축, 여기 z축 이렇게 z는 fxy라는 공면이 있을 거고 이번에는 여기 x는 a라는 평면으로 이 공면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공면이 잘려 나와서 곡선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 공면에도 있고 이 평면에도 있는 x는 a라는 평면에도 있는 그렇죠? 이 곡선에 여기 y 값을 b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역시 이 점은 a, b, 0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곡선 위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지요. 이 접선, 그렇죠? 이 접선의 기울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편미분계수라는 것은 예,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한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이 계산하는 방법은 예, 하나의 변수만 변수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상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미분계수하고 같은 것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편도 함수를 정의를 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예, 미분계수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옮겨주는 규칙, 그런 규칙을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 규칙이 함수가 되게끔 만들어서 그 함수를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편도 함수도 똑같이 합니다. 당연히 그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에서 x, y라는 점을 끄집어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점에서 편미분계수, x로 편미분계수를 계산하든지 y로 편미분계수를 계산하든지 편미분계수를 계산해서 그 점을 그 점에서의 편미분계수로 옮겨주는 규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미분계수를 갖지 않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계수를 갖지 않는 점은 그 도함수의 정의역서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미분계수로 옮겨갈 수 있어요. 미분계수를 갖는 점만 가지고 옮겨 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함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역시 편미분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미분계수가 극한으로 정의됐으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으면 그 편도 함수의 정의역서 버리면 돼요. 그러면 편미분계수를 갖는 점만 편도 함수의 정의역에 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편미분계수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함수를 편도 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는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x에 대한 편도 함수가 있을 거고 y에 대한 편도 함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변수 함수 fxy에 대해서 임의의 점 a,b라고 썼어요. 하지만 임의의 점이니까 그냥 변수처럼 x, y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임의의 점을 이 점에서의 편미분계수, 우선 x에 관한 걸 얘기하면 x에 대한 편미분계수 fxab 이렇게 된 거죠. ab를 fxab로 옮겨주는 그 규칙, 그 규칙을 fx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점 xy를 fx, xy로 옮겨주는 규칙이죠. 그 규칙을 fx 이렇게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그 규칙을 이변수 함수 fxy에 x에 대한 편도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fx, xy 이렇게 써요. 예, 이게 혼동이 없을 때에는 그냥 이 변수를 표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f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기호들도 얘기를 하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편미분계수 계산하는 것하고 다른 게 없죠. 그렇죠? 예, xy에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fx, xy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가 움직이니까 y는 고정돼요. y 고정됩니다. x만 이 근처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 h로 표현했으니까 여긴 x, 여긴 x 플러스 h. 어렵지 않죠? 그래서 fx, xy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y 마이너스 fx, y.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 함수가 바로 x에 대한 편도 함수다. 어렵지 않죠? 예, x에 대한 편도 함수.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엔 y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임의의 점 ab를 ab에서 y에 대한 f의 편미분계수 fy, ab
1위로 옮겨주는 규칙이 있겠죠. 이 규칙을 함수가 되게 만들어서 fy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x, y를 fy, x, y 1위로 옮겨주는 규칙 이것을 fy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fy, xy라고 쓰고 이것을 fxy의 y에 대한 움직이는 변수에 대한이에요. 움직이는 변수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계산하는 기술도 똑같은 극한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fy, xy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y 플러스 h 마이너스 fx, y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변수 함수니까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두 개의 편도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3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3변수 함수가 변수가 x, y, z 이렇게 된다면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z에 대한 편도함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편미분계수를 확장해서 그 규칙을 편도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 예를 들어서 fx, a, b 이렇게 이제 a하고 b를 딱 특정한 점으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a, b라는 점에서 fx를 계산한 것 그런 뜻이었죠. a, b에서 x로의 편미분 계수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fx, xy, x로 편도함수를 임의의 점 xy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계산해서 그 결과에 x, y 대신에 a, 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편도함수를 계산해서 특정한 점을 대입하면 그 점에서의 편미분계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편미분계수의 확장된 개념이 편도함수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fyab라는 것도 y에 대한 편도함수 fy, xy를 계산을 해요. 그 결과에다가 xy 대신에 ab를 대입해주면 이 ab라는 특정한 점에서의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편도함수나 편미분계수나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죠. 우리 그냥 미분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미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변수만 x에 대한 편도함수 이렇게 계산할 때는 움직이는 변수 x만 변수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y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y만 변수, 나머지는 상수. 어렵지 않죠? 그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기호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f라는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x에 대한 편도함수 fx, x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오해가 없다면 xy는 생략해도 됩니다. fx라고 간단하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라운드라는 기호를 써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f를 x로 편미분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둥글게 생긴 것은 요것은 읽을 때 둥글다라는 뜻으로 라운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또는 일변수 함수처럼 대문자 d를 쓸 때도 있어요. derivative라는 뜻으로 해서 x로 편미분한 거니까 dx라고 써주면 돼요. f를 x로 편미분한 거다. dxf.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y에 대한 편도함수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fy만 써도 되고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f라는 함수를 y를 변수로 해서 편미분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또는 d를 써서 dy 이렇게 써서 dyf 이렇게도 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연산 기호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라는 것이 하나의 연산 기호예요. 이것은 이게 통째로 하나의 기호입니다. 미분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죠? 미분할 때 dx분의 dy 이렇게 썼다면 이것은 x의 미분, 이것은 y의 미분. 그래서 각각이 이게 실가 함수였어요. 그렇죠? 실가 함수니까 따로따로 떼놓을 수도 있었어요.
dx, dy 이렇게 따로 떼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라운드 x라는 걸 따로 떼놓을 수는 없어요. 라운드 x 이렇게 따로 떼놓지 않습니다. 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게 하나의 기호예요. x로 편미분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기호는 f를 이 연산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다라는 뜻으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때로 이렇게 옆에다 놓기는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하나로 움직여야 됩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는.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제 1번 보세요. fxy가 이변수 함수 fxy가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y의 3승 마이너스 2y 제곱이다. 그럴 때 fx 21하고 fy 21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계산해 볼까요? 여기 2,1이라는 특정한 점에서 x로 y로 편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선 편도함수를 계산해서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편도함수를 계산해 봅니다. x로 편미분할 때는 y는 상수예요. 그렇죠? y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fx, xy 계산해 볼까요? x만 변수입니다. x로 편미분하면 x의 3승, 3x 제곱이 되죠. x제곱 y의 3승, 여기 y의 3승은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 미분하면 2x니까 곱해진 상수 y의 3승은 그냥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 항 마이너스 2y 제곱은 통째로 상수 취급이죠. 그렇다면 미분하면 0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x로 편미분한 편도함수는 세 번째 항은 0으로 떨어졌으니까 3x제곱 플러스 2x y의 3승이다. 이렇게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fx 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1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에 x에다가 2, 여기도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는 1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여기 x에 2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제곱. 그렇죠? 여기 x에 2 대입하고 여기 y에 1 대입하면 2 곱하기 1의 3승.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앞에 건 12가 되고요. 뒤에 건 4가 되니까 두 개 더하면 16.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예,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해 볼까요? 그렇다면 x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x는 상수 취급하니까 첫 번째 항에는 x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y로 편미분하면 0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곱해진 x 제곱하는 것은 상수 취급, y의 3승은 미분하면 3y 제곱. 그렇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y 제곱 y를 변수 취급할 거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4y.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항이 떨어졌으니까 x만 가지고 있던 항. 그렇다면 뒤에 거 두 개만 남았어요. 3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4y. 그렇죠? 자, 그럼 y로 편도함수를 계산했으니까 역시 2,1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결과에 x에다가 2 대입해주고 y에다가 1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대입을 하면 x에 2 대입하고 y에 1 대입해서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곱하기 1. 그렇죠? 예, 계산하면 앞에 있는 항은 12고요. 뒤에 건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8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 예제 2번 보세요. 예제 2번. fxy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일 때 fx 1,1하고 fy 1,1을 구해라.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 있죠? 이것을 기울기로 해석해라 그랬어요. 어떤 것의 기울기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울기로 해석해라 그랬으니까 이 공면도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계산하셔야 되고 자, 우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x, xy, x로 편미분을 먼저 해볼까요?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그렇죠? 그러면 4는 0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제곱 상수 취급할 거니까 0. 그렇죠?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는 마이너스 2x. 그렇다면 1,1에서 편미분 개수를 계산하면 x에다가 1, y에다가 1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이 결과는 x밖에 나타난 게 없으니까 y는 대입할 게 없고요.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fx 1,1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데 이제 공면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fxy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다. 즉, 이 값을 z라고 두면 z는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공면을 그리셔야 되죠. 그렇죠? 앞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공면이 무엇인지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등위 곡선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등위 곡선 z는 k라는 평면으로 치는 거니까 이 값을 k라고 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k로 두고 정리를 하면 넘겨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k도 1을 넘겨요. 그러면 이 값이 4-k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x제곱, 여기 y제곱, 제곱, 거기다 2 곱하고 더한 거니까 이게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4-k도 0 이상이 돼야 이것이 적어도 한 점이라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k라는 것은 4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장 클 때 값이 4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z의 값은 4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이 4-k로 나눠 볼까요? 이제 이게 0보다 큰 실제적으로 있는 곳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거라고 가정을 하시고 나눠 봅니다. 1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누면 4-k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k 분의 2y제곱인데 2로 나눠주면 2분의 4-k분의 y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 값이 1이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타원의 식이네요. 그렇죠? 4-k는 루트 4-k를 제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2분의 4-k는 2분의 4-k의 루트 씌운 값을 제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타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z는 k로 친 그런 곡선, 등위 곡선은 전부 타원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z의 값은 4에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을 뺀 형태니까 4를 넘어갈 수 없고요. 그렇다면 공면을 그려볼까요? 예, 대충 그려보면 여기 z축이고 이만큼을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를 때마다 타원이 생기는 그런 공면이 생기죠. 예, 이 공면의 이름을 우리가 등위 곡선 모두 타원이다라는 뜻으로 타원 포물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이건 타원 포물면입니다. 이름이.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XY 평면은 어떻게 될까요? Z가 0인 곳이죠. 그렇다면 Z는 0으로 쳤다라는 것은 K에 0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K에 0 대입하면 여기는 루트 4, 2의 제곱이죠. 그렇다면 X축으로는 이만큼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잘려 나온 부분은 X의 값이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K에다 0 대입하면 K에 0 대입하면 루트 2분의 4. 그렇죠. 그럼 루트 2지요. 루트 2 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Y축으로는 가장 멀리 간 게 루트 2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을 음의 방향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잘려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 타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타원 포물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x값이 2고 여기는 y값이 루트 2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꼭대기는 z의 값이 가장 클 때가 4고. 그렇죠? 예, 이렇게 아래쪽으로 있는 타원 포물면.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타원 포물면을 지금 첫 번째 fx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x만 움직인 거죠. 그렇죠? x만 움직였으니까 y는 고정시킨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 1,1 하는 것은 y의 값은 1로 고정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루트 2라고 했으니까 1은 그 루트 2보다 작으니까 이 안쪽에 있겠죠. 그렇다면 y는 1로 이렇게 y는 1이라는 평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 평면으로 이 곡면을 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곡면이 이렇게 잘려 나오겠죠. 예, 이렇게 곡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 곡선에 여기 x의 값도 1이다 그러면 요만큼을 1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요 점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 곡선에 끈 접선이 있죠. 그렇죠? 예,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곡선의 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y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이 곡면의 식에. 그래서 곡면의 식이 여기 있는데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y에다가 1 대입해 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앞에 4가 있으니까 4-2, 2가 되죠. 거기서 x제곱을 뺀 겁니다. 그래서 z는 2-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 포물선에 1,1,1 여긴 x값이 1, y값이 1 그걸 대입하면 z의 값도 1이죠. x에 1, y에 1 대입하면 그렇죠? 4-1, -2 해서 1이 되죠. z의 값 계산한 거고요. 해서 1,1,1이라는 요점 바로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이 있죠. 그렇죠? 이 점의 좌표입니다. 예, 이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접선은 이 곡선 자체를 이 곡선하고 평행한 좌표 평면 여기 XZ 평면하고 평행하죠. XZ 평면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 곡선을. 어렵지 않죠? 예. 어쨌든 XZ 평면이지만 그냥 XY 평면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1대1 대응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 어떤 포물선이에요. Z가 X의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포물선의 기울기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fy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y라는 것은 이번에는 y만 변수 취급해요. 그래서 편미분하면 4-x제곱은 상수 취급하니까 0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y제곱을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y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y에 관한 편도함수를 구했고요. 마이너스 4y 역시 1,1에서 계산을 할 거니까 x에 1, y에 1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결과도 y밖에 없어요. 그럼 x는 대입할 게 없고 y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fy 1,1은 마이너스 4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 이번에는 여기 y로 편미분한 걸 계산했으니까 y만 변수. 그럼 x가 고정된 거죠. x는 1이라는 평면으로 이 곡면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곡면의 식에 x에 1 대입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곡선은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3-2y제곱. 이 값은 z니까 z는 3-2y제곱. 그렇죠? 그런 곡선이에요. 그 곡선에 1,1,1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다.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곡면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 x축, y축, z축 0보다 큰 쪽만 그려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0보다 큰 쪽에 잘려 나오는 타원이 x값은 2에서 y값은 루트 2에서 잘려 나왔어요. 그렇죠? z의 값은 가장 클 때 4였어요. 그렇죠? 예, x, y, z가 전부 0보다 큰 쪽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번에는 x는 1이라는 평면으로 쳤으니까 여기 1이라고 할까요? x는 1이라는 평면이 이렇게 두 직선으로 만드는 평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평면으로 이 곡면을 치면 이렇게 곡선이 나오죠. 그렇죠? 이 곡면은 식이 여기 fxy는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요거고 그렇죠? 그때 이렇게 x는 1이라는 이 평면이 있어요. 여기 평면. 요게 x는 1이라는 평면. 그 평면으로 쳤을 때 생기는 이 곡선이 바로 z는 3-2y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여기 y의 값을 1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점은 1,1,0이죠. 그렇죠? 1,1,0을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여기 곡선 위에 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1,1,1이죠. 그렇죠? 이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접하는 점입니다.
예, 여기 있는 이 접선, 예, 이 접선의 기울기, 예, 그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4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 평면, 이 곡선이 지금 잘려 나온 곡선이 속해 있는 이 평면, 예, 이 평면하고 나란한 좌표 평면 여기죠. YZ 평면이죠. YZ 평면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Y축 양의 방향, 여기 Z축 양의 방향이니까 YZ 평면에서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당연히 Z를 가지고 Y로 표현했을 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림상에서 해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보세요. 예, 이변수 함수 fxy가 sin 1 플러스 y분의 x 이렇게 주어졌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를 구해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x로 편도함수, y로 편도함수 이걸 계산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부터 예, 우선 x로 편미분할 거니까 x만 변수입니다. 그럼 y는 상수 취급해요. 자, 그럼 미분해 볼까요? 사인 어쩌고 라는 걸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수학 1에서 배운 기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안쪽에 코사인 안쪽에 어쩌고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함수를 지금 우리가 x로 편미분할 거니까 그 함수를 x로 편미분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로 편미분해서 옆에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코사인 어쩌고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쪽에 1 플러스 y분의 x를 x로 편미분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x만 변수니까 1 플러스 y분의 1 하는 것이 x하고 곱해져 있죠. 1 플러스 y분의 1 하는 것은 곱해진 상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죠. 1 플러스 y분의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x만 편미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x를 x로 편미분하면 1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은 곱하나 마나 예, 이렇게 해서 안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x로 편미분한 편도함수는 1 플러스 y분의 1이라는 함수와 코사인 1 플러스 y분의 x라는 함수를 곱한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y로 편미분을 해봐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제 y만 변수입니다. 그럼 x는 상수지요. 역시 사인 어쩌고니까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근데 어쩌고가 있으니까 그 어쩌고를 즉 1 플러스 y분의 x를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해서 옆에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코사인 어쩌고 하는 건 그냥 곱하면 되고요.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1 플러스 y분의 x를 y로 편미분할 때 x는 상수죠. 그럼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는 그냥 곱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미분할 것은 1 플러스 y분의 1이죠. 그렇죠? 1 플러스 y분의 1 미분해 볼까요? 1 플러스 y분의 1을 y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y가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됩니다.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된 것을 미분하는 규칙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합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1. 그렇죠? 밑에 건 그냥 곱해줘요. 1 플러스 y. 부호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해요. 1 곱하기. 그렇죠? 밑에 건 미분해서 곱합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1 플러스 y. 그렇죠? 자, 그런데 1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1 플러스 y 곱해도 0이죠. 그렇죠? 자, 그럼 뒤에 것만 남았는데 여기 1 플러스 y를 y로 편미분하면 상수 1은 0이고 y는 y로 편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곱하나 마나죠? 그래서 1과 1이 곱해진 거니까 1이고 그거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얻은 겁니다. 그 결과가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다. 다 됐죠? 예,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곱하는 거니까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 보기 좋게 마이너스부터 끌어내고 그렇죠? 예, 여기 분자에다가 x 그대로 갖다 주고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 여기 부호 마이너스 있고요. 곱하기 코사인 1 플러스 y분의 x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예, 편미분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